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 로사의 책방입니다. 오늘은 나태주 시인님의 외할머니와 함께 마이너 인생 내가 잘한 일이라는 세 편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할머니와 함께에서 시인님은 4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외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할머니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으로 시인님의 생애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장래를 꿈꾸게 되는데 지나고 보면 어떤 결과에 이르렀는지 가끔 생각하게 되는데요. 마이너 인생에서 시인님은 청소년 시절 3가지 소원을 가졌는데 시인이 되는 것, 예쁜 여자와 결혼하는 것, 공주 지역에서 사는 것이었답니다. 이 모두를 지킬 수 있었던 노력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속에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잘한 일에서 시인님은 그리 자랑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자신이 스스로 잘했노라 생각되는 것은 시를 한결같이 쓴 일, 초등학교 선생을 계속한 일, 시골에서 계속 산 일, 자동차 없이 산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저와 함께 감상해 볼까요?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외할머니와 함께 나태주. 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대개 작가들은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데 그 핵심이 유년 시절에 있거든요. 나도 유년 시절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부모가 모두 계셨지만 혼자 사시는 외할머니의 손에 얹혀서 자랐거든요. 4살 때부터 12살 때까지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다니던 기간 동안 사람의 일생 가운데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인데 그 기간을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겁니다. 어쩌면 내가 시인으로 일생을 살아야 했던 것이 그때부터 예약된 일이 아니었던가 싶기도 해요. 외할머니는 남편인 외할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하나밖에 없는 따님인 우리 어머니를 출가시키고 혼자서만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정이 많고 마음씨가 푸근하고 남들에게 무척 잘해주는 분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마음씨 좋기로 이름난 분이었지요. 비록 외할머니가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이었지만 동네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받거나 괄시받지 않고 살았던 것은 당신이 가진 것을 즐겁게 나눌 줄 알았고 또 남들에게 모진 말씀을 하지 않았던 덕분입니다. 이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그런 외할머니의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처럼 막둥이 아들처럼 자랐지요. 내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걱정 없던 아름다운 시절을 꼽으라면 서슴없이 나의 유년 시절 외할머니와 함께일 때입니다. 지금도 행복한 느낌의 꿈을 꾸면 의뢰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외갓집에서 외할머니와 더불어 사는 날들입니다. 외할머니는 학교에 다닌 분은 아니지만 한글을 읽을 줄 아셨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나에게 옛날 이야기책을 읽어주셨지요. 그것이 나의 문학적 소양의 기초가 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이야기책을 듣고 또 외할머니가 해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꿈꾸는 아이, 상상하는 아이로 자랐던 게 아닌가 싶어요. 무언가 그리워하는 마음 또한 외할머니로부터 배운 마음입니다.
외할머니네 집은 매우 가난하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외할머니는 나에게만은 좋은 것을 먹이려고 했고 춥지 않게 덥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가난한 집 아이였지만 가난하지 않은 아이로 자랐지요. 또 한 가지는 자연과 더불어 자랐다는 것입니다. 외갓집 동네는 매우 적막한 시골 마을이었지요. 그렇지만 나무와 풀들이 많았고 새들도 많았고 곤충들도 많았지요. 그 모든 자연 조건이며 환경이 어린 나에게는 친구였으며 이웃이었지요. 어차피 나는 시골을 떠나서는 살지 못하도록 된 사람이었지요. 말하자면 촌놈 기질이 뼛속 깊이 박힌 것입니다. 이 점이 또 앞으로의 나에게 씻쓰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운명 지어주지 않았나 싶어요. 이래저래 어린 시절, 외할머니와 살았던 시절, 그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시절은 나의 생애에 커다란 영향을 준 시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외할머니는 어린 나를 우리 애기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은 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한 다음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이를 먹고 변해도 외할머니 마음속에 들어있는 나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는 한 증거입니다. 이런 외할머니가 나에게 있었던 건 나로선 커다란 행운입니다. 이런 외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유년 시절,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것은 더욱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마이너 인생. 어차피 나의 인생은 마이너 인생입니다. 그건 어린 시절부터 그러했고 성인이 된 다음에도 그러했고 오늘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어둑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앞자리가 아니라 뒷자리인 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무엇으로도 특출하거나 뛰어난 공부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성과가 어중간했고 겨우 남의 뒤나 따라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평생 갖가지 시험을 치렀는데 한 번도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은 걸 보면 운이 좋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지도자가 되지 못했고 철저한 추종자도 되지 못했습니다. 늘 외로운 아이였고 외톨이 아이였고 차라리 자발적인 왕따였습니다. 그러기에 생각이 많았고 망설임이 많았고 성취와 만족감이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여기 없는 그 무엇, 먼 것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특별한 인생으로 몰아갔습니다. 어려서부터 키가 작고 몸집이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키 큰 아이, 몸집이 우람한 아이들한테 눌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등의식입니다. 하지만 나를 키운 것은 또 열등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이 있어야 했고 남다른 마음 쓰임이 있어야 했고 남다른 시각이 필요했습니다. 일종의 반작용이라 할까요? 그 반작용이 나를 또 특별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데리고 가주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내가 가졌던 3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 보통의 소년들이 갖지 않는 소원이었지요.
첫째가 시인이 되는 것이었고, 둘째가 예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었고, 셋째가 공주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일생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시인이 된다는 것, 처음 나에게 시인이 될 만한 자질이나 능력이나 환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인으로서의 가능성, 가망이 없었던 것이지요. 다만 시를 읽고 쓰는 일이 좋았고 또 좋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으되 시에게는 끝없는 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시에 대한 호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앞에서 밝힌 대로 신춘문예 당선으로 시인이 되었을 뿐더러 50년 동안 현역 시인으로 버티며 살았으니 시인이 되겠다는 소원은 그런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해도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 소원인 예쁜 여자와 결혼하는 꿈도 이루어졌다고 말해도 좋을 듯 합니다. 여러 차례 여자분들에게 시련의 고배를 당하긴 했지만 오늘날 함께 사는 아내를 만나 그 또한 50년 가까이 살아왔을 뿐더러 아이까지 둘 낳아 길렀고 또 그들도 결혼하여 각기 자식을 둔 입장이니 두 번째 소원도 이루어졌노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세 번째 소원입니다. 공주에 살고 싶다는 꿈. 물론 1979년부터는 공주로 직장을 옮기고 집을 얻어 살고 있으니 공주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주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조금은 고집이 있고 배타적인 일면이 있어서 공주 사람들은 내가 40년 넘게 살고 있어도 여전히 서천 사람이 공주에 와서 산다고 말을 합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공주에서 문화원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원은 비록 조그만 기관이고 민간단체이기는 하지만 그 고장의 자존심과 통하는 기관이고 전통적인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원장은 고장의 정신적 지주이고 나중까지 원로로 대접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화원장은 선출직입니다.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자리입니다. 결국 나는 주변 친지들의 권유에 따라 문화원장에 출마, 당선되어 연임까지 하며 8년 동안 일을 했지요. 이로써 나는 명실상부 공주 사람이 되었고 공주 사람들로부터도 공주 사람으로 대접을 받게 되었지요. 이로써 나는 청소년기에 가졌던 소원 3가지를 모두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된 셈입니다. 내가 잘한 일. 나를 키운 것은 마이너입니다. 결핍입니다. 부족함입니다. 실패가 나를 키웠고 마이너 요인들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재촉해 주었습니다. 그 무엇도 좋은 것, 반반한 것, 자신 있는 것, 내세울 만한 것, 자랑스러운 것이 못 되었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반작용이라 할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잘했노라 내세우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시를 한결같이 쓴 일, 둘째가 초등학교 선생을 역시 계속해서 한 일, 셋째가 시골에서 계속 산 일, 넷째가 자동차 없이 산 일. 이 4가지는 결코 자랑이 되지 못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항목들이지요. 그런데도 그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동안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결핍의 축복입니다. 마이너의 승리입니다. 시인은 산문작가와 비교할 때 여러모로 대접이 부족하고 빈약합니다. 가령 동갑내기인 소설가 최인호만 해도 생전에 대단한 인기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한국 문학 전집을 살펴보면 시인인 나에게는 2페이지 정도 할애될까 말까인데 그는 한 권 통째로 나옵니다. 그래도 나는 그를 너무 많이 부러워하지 않고 기가 죽지도 않아서 이렇게 늙은 나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은 대목입니다. 시골살이를 계속한 일도 그렇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도시를 만든 것은 인간이고 시골을 만든 것은 신이다. 그렇군요. 내가 시골살이를 고집하는 건 실패에 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이 만든 세상에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세상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시를 쓰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연과 친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시골에서 계속 산 덕분이라 여깁니다. 초등학교 선생을 끝까지 한 일도 그렇습니다. 내 또래들 가운데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시험을 치러 중등학교로 옮겨가거나 학업을 계속해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부족한 나는 그냥 그대로 초등학교 교직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말년의 초등학교 아이들의 어법을 빌린 짧고도 단순하고도 쉬운 작품을 많이 써서 독자들로부터 지지받는 시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풀꽃시가 그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야말로 내가 초등학교 교직에 오래 있음으로 해서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준 선물이지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없이 산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어서는 돈이 없어서 자동차 없이 살았고 나이 들어서는 자동차 운전을 하지 못해서 자동차 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나로 하여금 특별하면서도 좋은 인생을 주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태워주려고 애를 쓰는 것도 내가 자동차 없는 짐짝 같은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없이 살았으므로 즐겨 길을 걷는 사람이 되었고 그로 하여금 조금쯤 더 명상적인 사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봅니다. 공주에는 내가 세워서 운영하는 공주 풀꽃 문학관이 있습니다. 이 문학관 건물 앞에 나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으면 내가 문학관에 있는 날이고 자전거가 없는 날이면 내가 없는 날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적어도 공주에서는 나의 자전거가 나를 대신하는 상징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자동차 없이 산 결과요. 그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